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못하는 애들의 이제 그 눈빛이 다르다는 얘기 아시죠? 근데 이 공부 못하는 애들 눈빛이 뭐냐? 한마디로 특히 이제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못하는 애들 눈빛이 뭐냐? 이 세 가지만 잡아줘도 얘 성적 오르는 거는 완전 시간 문제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저는 입시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사회 분위기지만 진짜 이 다른 나라들의 기업이 어떤 형태를 띠고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노동 집약적 사업이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막 심지어는 막 지식이 많은 사람을 뽑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 이제는 정말 이 행동력 있고 이 정말 아이디어를 딱 내고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행동력을 가지고 하면은 사실은 내가 5사람을 고용해야 되는데 5사람이 없으면 그냥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물론 좋은 사람을 고용하는 게 제일 좋겠죠. 이 사람이 안 되면 그 중에 2사람 없으면 그냥 내가 저 AI로 잘 활용하겠다. 뭐 외주를 주겠다.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네트워크도 쉽고 지식을 얻어내는 것도 쉽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른 나라의 기업들이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좀 캐치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로 이게 엄청나게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저는 우리나라가 솔직히 진짜 걱정될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노동 집약, 어떤 노력, 뭐 근성 이걸로 되는 시대가 아니구나. 한두 사람이 움직여가는 사회구나. 요거를 캐치하셔야 이게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외국에서 나오는 경영학 책들, 그 다음에 AI가 어떻게 세계를 바꿔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예측하는 책들,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 저의 지금 심정을 좀 공감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은 나도 정말 이렇게 키우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제가 보면은. 그런데 일단은 그런 부모님들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이 불안감을 잘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그 제 채널에 나오셨는데 그 김효원 교수님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원 교수님이 제 채널에 나오셨거든요. 근데 그 김효원 교수님이 저는 정신과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이제 저를 초청을 했는데 이번에 책 내신 게 아드님하고 같이 내셨어요. 아드님하고 같이 내셔가지고 그 아드님하고 같이 제가 출연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김효원 교수님도 그냥 뭐 냅둬라 뭐 이게 아니고 김효원 교수님도 대치동 가가지고 설명회 듣고 어떤 학원이 좋을지 애들이랑 의논하고 했는데 김효원 교수님 아드님이 결국은 이번에 서울과학고 나와가지고 서울대학교 입학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상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죠. 공부는 아이가 하는 거다. 네가 결정하게 도와주고 얘기 들어주고 화내지 않고 대화로서 이걸 이끌어가고 그다음 아이가 이제 정말 뭐 하기 싫어할 때 그런 것들을 잘 얘기로 정말 이렇게 같이 대화해보고 또 정말 너무 하고 싫다 그러면 존중해주고 기다려 이거를 정말 실천을 하셨더라고요. 본인이 쓴 책 내용을 정말 그대로 사셨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하면 뭔가 공부를 양보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를. 근데 정말 최고의 스펙을 가진 그 루트를 타서 좋은 대학을 가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이런 만나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또 제 채널 나오셨던 그 유두진 이사님 그분도 그 아이들의 기질이 중요하다. 근데 그분이 그 기질을 살려서 아이들 정말 길러줬을 때 아이가 정말 사교육 그렇게 유도하지 않고도 국제고를 잘 가더라. 최상위권 성적으로 처음엔 아니었는데 최상위권 성적으로 올라가서 결국 국제고를 가더라. 이런 사례들을 보니까 이게 진짜 우리 사회랑 다르구나. 정말 이 멘탈리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코어의 어떤 파워, 그 다음에 생각하는 능력, 그 다음에 실천을 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사회에 최상위권 아이들을 만들어내는구나라는 거를 저도 진짜 많이 배우고 있고 저를 찾아오시는 이제 분당의 부모님들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시대가 바뀌었구나. 이런 분들이 정말 이 입시에서도 실적을 내는구나. 게다가 관계까지 좋아요. 금상첨화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관계를 희생하면서 애들을 막 입시판에서 쥐어짜는 게 이제 정말 가성비가 나오는 행동이냐. 저도 요즘에 많이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그 공부 효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공부 효율이 뭘까요? 공부 효율이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 학원에 딱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남의 말을 들어요. 남의 말을 들어. 들었잖아요. 그걸 써먹어요. 써먹잖아요. 그럼 그거가 자기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그거를 공부할 때 떠올려. 이런 애는 절대 못 이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제가 원하는 건 제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상태를 만드는데 우리가 모든 역량을 다 집중해야 된다. 에너지를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즘은요 학원도 좋지만 고등학생 되면은 인강도 많고 여러 가지 정말 그런 그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먹었을 때 따라가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요즘은 뭐가 더 어렵느냐, 마음을 먹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 마음을 먹는 게 어렵냐면요, 어렸을 때부터 시험 공부 계속 시키죠. 초등학교 때 시험 공부 안 했으니까 애들 시험 잘 못 보죠. 중학교 때 시험을 봐. 그러니까 막 내신 막 정신이 없어.
고등학교 가니까 이제는 뭐 수행평가도 해야 돼 막 이러니까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그럴 때 속된 말로 멘탈 꽉 잡고 자기가 해야 되는 일 이렇게 수월하게 하면서 선생님이 말하는 거 머릿속에 잘 넣고 그 말대로 풀고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을 공부로 연결시켜. 이런 애를 따라갈 수가 없는 시대예요. 왜? 지금 우리는 우리 부모님 세대, 제 세대는 그냥 팽팽팽팽 놀다가 솔직히 막판 1년 정신 빡 차려가지고 지금까지 억지로 했던 거 한번 공부 싹 해서 그거 한번 개념 잡히면 수능 한번 잘 보고 대학 가는 시대였거든요. 이제 아니에요. 이제 뭐냐면 3년, 고등학교 3년, 더 길게 보면 중학교 시절까지 해가지고 몇 년 동안 끝없는 수행평가와 또 중간고사와 모의고사와 수능 준비, 또 수시 원서 써야지 막 이런 것들 세특 받으려고 뭐 활동해야지 막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솔직히. 근데 이 아이들한테 더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해라. 멘탈이 나갔는데요. 저는 이런 아이들에게 지금 이런 시대의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결 필요한 건 뭐냐? 자기의 멘탈을 잘 지키면서 말을 잘 효율적으로 지식을 넣고 활용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길러줄 수 있느냐?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 써먹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 배웠던 것들, 일상생활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공부랑 연결시켜서 생각해보고, 유형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문제를 접했을 때 도전해 보려고 하고, 모르는 문제만 했을 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런 것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되네, 이런 경험을 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또 힘들 때 누군가한테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아니 이런 게 진짜 이런 게 최고죠. 이런 거가 결국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거를 부모님들이 진짜 마음에 좀 새기셨으면 하는 저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길을 찾아요. 근데 중학생 때 이제 이런 뒤늦은 시기가 왔다. 그런 친구들의 어려움은 뭐냐면 그런 친구도 남의 말을 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부모님 말을 안 듣는 거죠. 부모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걔네들이 누구의 말을 듣냐면 쓸데없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문제인 거예요. 뭐 저기 옆에 있는 친구라던가, 저기 뭐 되게 잘 노는 것처럼 보이는 형이라던가, 아니면 저기 공부도 안 했는데 뭐 돈 잘 버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저는 그럴 때 부모님이 애를 휘어잡아가지고 얘를 꺾으려고 하시면 관계도 무너지고 공부도 효과가 없으니까, 저는 그럴 때 멘토를 찾아줘라, 이게 부모님들의 미션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래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 창쌤은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얘한테 해주지 못했던 얘기를 이 창쌤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는 분 거의 없어요. 대부분 와서 저랑 얘기하다 보면 엄마가 하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한다, 아빠가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 한다. 근데 열받는 건 뭐냐면 엄마 아빠가 얘기할 때는 그렇게 무시하고 안 듣더니 내가 얘기하니까 듣더라. 사실 이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실제로 아이들의 삶에 그 변화를 줘요. 얘는 글러먹었고 똑똑하지 않으니까 지금부터 그냥 후드를 패든, 아니면 막 뭐 혼을 내든, 아니면 막 협박을 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든 해서 문제집을 많이 풀려서 역전하겠다. 그게 어려운 거라는 건 솔직히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 그걸 하고 있는 것 뿐이죠.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아이를 지금이라도 그런 좋은 코치를 만나서 모티베이션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런 거 활동에 저는 굉장히 좀 이렇게 부모님들이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싸우실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예. 어떻게 이깁니까, 사춘기 얘기를. 뭐 부모님이 갱년기시라고 하면 갱년기가 사춘기 이긴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진정한 의미에서 이기는 건 아니니까요. 예. 우리가 원하는 건 아이가 정말 이 모티베이션을 스스로 내는 거, 이 지식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사실은 저는 이게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말에 주의를 잘 기울이지 못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사실 핸드폰이라고 생각해요. 핸드폰을 잘 다루지 못하는 아이들은 남의 말도 다루지 못하고 남의 말도 듣지 못하고 의견을 분별하지 못하는 경향을 저는 진짜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 애들한테 핸드폰을 뺏는다고 아이들이 안 하지 않더라고요. 잠궈 놓는다고 못 풀지 않더라고요. 저는 조금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같이 핸드폰을 잘 다루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이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건 굉장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핸드폰을 잘 다루고 주위에 있는 미디어와 내가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지를 늘 생각하는 아이들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요거의 중요성을 저는 좀 마지막으로 되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뭐 책에 여러 가지 단계도 하나 썼어요. 근데 공부 효율을 올린다, 저는 진짜 이 세 가지가 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구조를 이해한다. 구조를 이해한다. 일단 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과 못하는 아이들의 효율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못하는 아이들은 일단 책을 열어요. 처음부터 쭉까지 쭉 봐요. 그럼 문제를 막 풀어요. 근데 제가 예를 들면 그런 아이들을 속이는 방법이 쉽거든요. 그냥 얘는 예를 들면 저 세계사 책 읽었으면 이게 로마 얘기도 있고 그리스 얘기도 있잖아요. 그럼 로마 얘기 4개다가 그리스 얘기 한 섞어주잖아요. 구분 못해요. 어떤 게 로마인지 어떤 게 그리스인지 구분을 못해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구분을 못해요. 왜? 구조가 없으니까. 근데 요즘 아이들이 더더구나 구조가 좀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런 구조를 어디서 배웠을까요? 우리도 사실
여러 가지 그런 매체들이나 책을 통해서 배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구조 볼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문 넘기면서 첫 페이지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배웠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러니까 이거를 구조화 시키는 아이들도 있지만 구조화를 못 시키는 아이들이 더 많은 이유는 구조화되지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구조가 돼 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구조가 되지 않은 형태로 계속 뭔가 자료가 제공이 된단 말이에요. 보고 있으면 또 올라오고 보고 있으면 또 올라오고 보고 있으면 또 올라오고. 요즘 아이들이 의외로 폴더의 개념이 별로 없어요. 폴더 이런 뭐 트리 이런 개념이 없거든요. 이런 개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 때는 공부를 못하면 50점, 뭐 40, 60점 이런 게 이제 쟤 공부 진짜 못한다는 기준이었죠. 요즘에는 진짜 과목별로 20점, 30점 이럴 되게 많아요. 왜? 구조가 이해가 안 가니까 그냥 다 갖다 버리는 거죠. 지식을. 이 구조를 잡는 연습을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공을 들여서 해야 된다. 왜? 구조가 없는 사회를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사회 자체는 굉장히 구조화됐는데 소비자들이나 이 정보를 접하는 사람들은 구조화되지 않은 형태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요 갈래에 의해서 아이들의 공부 효율이 일단 너무너무 많이 갈리고요. 두 번째가 애들이 듣는 거. 듣는 거를 진짜 못해요. 듣는다는 게 청각적으로 들리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제가 지금 통계적으로 수치를 내진 않았는데, 만약에 요즘에 이제 아이들 작업 기억도 안 쓰고, 남의 말을 듣고 이게 필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요즘 아시죠, 여러분? 대학생들도 필기 안 해요. 어떻게 수업을 듣냐면, 녹음을 합니다. 녹화를 해요. 그리고 그걸 그냥 AI한테 주고, 요약본 좀 내놔봐라 하면 요약본을 기가 막히게 주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정말 작업 기억을 쓰고 있느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통분해서 해서 알려주면서 자, 마지막으로 자 이해했지? 자, 봐라. 자, 밑에 4배 하면 위에도 4배 하는 거예요. 자, 분모에 4배 하면 분자도 4배. 그러면 이 분수의 값은 바뀌지 않지? 자, 여기 5분의 3이 있어. 자, 밑에도 4배, 위에도 4배 해봐.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지금 제가 말한 이 짧은 문장을 수행하지 못해요.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나중에 내가 아주 한 적절한 길이의 문장을 주고 내가 뭐라고 했는지 그대로 한번 리피트 해봐라. 그럼 아이들이 상당히 못해요. 제가 아이들한테 자, 5분의 3이 있다. 밑에도 4배, 위에도 4배에서 여기다 써 라고 하잖아요. 애들이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니? 가서 물어보면 내가 뭐 하라고 그랬어요? 면 밑에 4배요. 이래요. 밑에도 4배, 위에도 4배라는 이 짧은 문장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걸 머릿속에 넣은 상태로 수행하지 못하는 거죠. 신기하죠?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되게 하위권 애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옛날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짧아졌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 근데 이게 또 잘하는 애들이 여전히 잘하거든요. 근데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나와서 아주 짧은 디렉션을 줬는데 그거를 그냥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정말 의미를 가지는 텍스트로 변환해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거를 잘 수행하는 그 기능이 요즘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부족하다. 물론 우리가 가지지 못한 능력을 가진 것도 있어요. 굉장히 뭔가 이 큰 단위의 이미지를 생각해내고 뭔가 이렇게 맥락과 상관없는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것들 잘 하거든요. 하지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이 요소잖아요. 이게 뭔가 내가 들은 것들을 잘 씹어서 우리 뇌한테 전달해주고 그걸 기억한 다음에 수행하는 거. 이걸 아이들이 굉장히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세 번째가 잘 쉬는 거. 잘 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못하는 애들의 이제 그 눈빛이 다르다는 얘기 아시죠? 근데 이 공부 못하는 애들 눈빛이 뭐냐? 한마디로 특히 이제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못하는 애들 눈빛이 뭐냐? 제가 봤을 때 쉬지 못한 눈빛이. 그러니까 얘는 눈빛이 이미 딱 보면 이 머리에 정보가 들어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내가 말하면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이유인지는 아이들마다 다르겠죠? 하지만 휴대폰을 써서 그런지, 정말로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아니면 정말 요즘에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잠을 못 자서 그런지, 아니면은 정말 뭐 예를 들면 다른 요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요즘 아이들이 이 딱 들을 준비가 안 되는지, 이게 그냥 뭐 딴짓하다 이게 아니고 그냥 눈을 딱 봤는데 이 아이는 오늘 공부를 할 수 없어. 이런 상태의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보던 그 표정들이 초등학생하고 중학생들한테도 많이 보인다는 거를 부모님들이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3가지 말씀드렸죠. 일단 큰 틀을 생각하는 습관이 애들한테 없어요. 그리고 남이 말을 하면 그걸 머릿속에 딱 넣고 내가 그대로 말로 뱉을 수 있을 만큼 머릿속에 저장하지 못해, 임시적으로도. 세 번째는 애들이 잘 쉬지 못해서,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눈이 퀭한 상태로 정보가 머리에 들어가지 않고 뭔가 이게 붕 떠있는 상태 부모들이 많다. 이 3가지만 잡아줘도 얘 성적 오르는 거는 완전 시간 문제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